자, 비트코인이 또 한 번 괴랄한 무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끝났나, 잠잠해졌나 했는데 계속해서 증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죠. 자, 오늘 낮에 미친 추세를 보였으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종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종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헌팅할 수 있는 구역들을 모두 다 헌팅하고 올렸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깊게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말만 드렸지 이 자리까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비 구간을 정말 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두 구간을 모두 다 헌팅하고 나서 63.2K 그리고 주요한 매물대 구간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추세 지금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단기 추세를 부수지 않는 한은 상승 텀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큰 수익을 챙긴 뒤에는 여러분 숏 타점까지 생각하는 자리들이 나와 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상승 텀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라가면서 계속 저항 구간에 맞습니다. 지금 보시기만 해도 위에 보이는 이 고점 추세선 계속 같은 저항 구간을 맞으면서 못 올라갔고 그 다음 이런 구간에 부딪힐 때부터는 어떻게 계속 아래에 있는 롱개미들을 죽이면서 이 롱개미 유동성을 먹으면서 왔죠. 롱개미 유동성 먹는 게 뭐예요? 진입가와 손절가를 모두 다 죽이면서 아래쪽에서 힘을 모아서 올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올릴 때마다 지금 가격이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괴랄한 무빙을 보일 때도 우리 아래쪽에서부터 계속 종가 마감 어떻게 꼬리까지 해도 막아주는 이런 단기적인 추세가 상승 추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지금 이 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움직임이 아직은 조금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 구간이 이제 63.2K 구간과 합쳐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종가 이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봉에서 오늘자 64K 위로는 올라가야 된다. 왜? 일봉 마감을 이 위에서 해줘야 우리가 내일 일봉을 출발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일목구름대가 우리에게 저항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일목구름은요 두꺼울수록 지지저항 구간이 굉장히 두텁고 우리가 캔들의 위에 있을 때는 저항 구간이 진짜 세기 때문에 지금 일목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일목 아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일봉 마감으로 우리가 숏 자리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한 번 더 본 뒤에 스윙 숏을 가져갈지 정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주요 기준선을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차트를 몰라도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수익은 낼 수 없다라고 했죠. 오늘 그 근본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엄청난 괴랄한 무빙이 나왔지만 오전 영상 브리핑 진짜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청산 매물대를 모두 죽였는데도 우리 주요한 이러한 개미들이 진입했던 구간과 63.2K 주요 매물대 위에서 종가 마감 4시간 봉 다 예쁘게 해줬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에 대한 기조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자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이 일목구름대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4K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는 게 목표다. 왜? 이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니까 이 구간 아래로 오늘 떨어져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올라올 때 저항이 돼서 우리가 아래쪽에 하방 맛을 좀 보고 다시 기간 조정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좀 꺾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장세 매매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침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아래쪽에 있는 정확히 이 선이었습니다. 자, 요 구간에 있는 매물대에 있는 청산 구간들을 죽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딱 막고 올라가는 이 포지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여기에서 지금 많이 머뭇거렸죠.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왜 개미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상승 추세가 시작되고부터 한번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타야겠다라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쉼 구간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까지는 헌팅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4시간 봉 기준으로 해서 이 종가 이탈이 여기를 헌팅하고 나서도 이어졌을 때 이게 위험하다라고 했죠. 이게 아니라면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하방 주의 구간으로 유동성을 첫 번째 털 수 있는 구간이
구간이 1번이고 그리고 이 아래로 내린다고 해도 63.2K 2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구간을 모두 다 이탈하면서 내려갈 때 하방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솔직히 좀 괴랄한 무빙이긴 한데 이 아래를 모두 다 종가로 이탈시키지 않고 말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거는 가격 방어가 되고 있지 않나. 하지만 우리가 지금 추세를 안전하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상승의 모멘텀은 조금 남았더라도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장이 되겠다라는 관점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롱개미를 힘들게 한다는 자체가 한 텀은 더 싸줄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사실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뭐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오늘 세력의 의도 롱 최종 방어선이라고 딱 오늘자 이야기에 맞게 주제를 드렸고, 자, 오늘 아랫자리 보이시죠?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자 64.110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온다. 하지만 이 구역의 아래 구간 개미 밀집 구역이 있다. 하방 매도세 있기 때문에 이곳을 종가로 이탈하느냐 마느냐, 꼬리로 아래 개미마저 죽이고 가느냐, 이것까지 봐야 된다. 유동성 자리 도착했고 여기에서 이탈하냐 마냐를 결정해야 된다. 자, 여기서 종가로 말아 올리던가 추가 이탈이 나오던가 라고 했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진짜 타점 지리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자 유동성 수입에 대한 방어 구간 모두 다 영상, 댓글 완벽하게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이런 자리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괴랄한 무빙이 나올 때 모두 다 실시간으로도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1차, 2차 다 걸리면서 우리 이 하락세가 마무리될 때부터 계속해서 시드 대처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오늘 빠질 자리가 있었다는 걸 안 거에 이미 시드 보존을 많이 했죠. 손절가 타이트하게 거신 분들 털릴 수밖에 없는 장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2차까지 충분히 우리 대비할 수 있는 구간으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밤을 새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저 역시 수익권이지만 여러분들도 여전히 수익권이실 겁니다. 우리 65K에서 한 방에 목표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목표가 한 번씩 측정을 하셨을 거고요. 오늘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목표가 한 번 텀 찍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급하게 뭘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64.5K 구간부터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위에 있는 구간, 요 박스권 안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 안에서 벗어났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무언가 매수를 하거나 뭐 숏을 치든 롱을 치든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 새벽에 계속 올려다 드릴 거고요. 제가 요새 새벽에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무료 브리핑실인 거 다 아시죠? 아래쪽 링크 통해서 스터디룸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누르시고 응원 댓글이나 아니면 나이스라고 달아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요, 이 자리에 지금 청산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 청산 물량 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청산 두께가 두껍지 않다. 그건 무슨 뜻이냐? 지금 이런 괴랄한 무빙을 보였는데 롱이 많이 꼬였겠어요. 이 자리에서 들어간 개미는 좀 작기 때문에 요런 자리의 청산 자리는 반등을 이어가줄 만큼 그렇게 강렬하진 않다. 다만 이 자리가 64.5K 매물대, 우리가 계속해서 하방 이탈을 가져가면서 우리 주요 넥라인 지지저항 구간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잠깐 받아주는 자리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심리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자리는 어딘가? 지금 F5 한번 눌러보면요, 아래쪽에 자 그렇게 두껍진 않죠. 우리가 봤을 때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개미가 많지 않다. 근데 현재 이 자리를 헌팅한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죽일 거면 여러분 63.6K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일주일 텀으로 봤을 때 어디에 물량이 많이 꼬여있나 이렇게 따지시면요, 여전히 62K에 많이 꼬여있죠. 62K와 61K에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이는 이 63.6K 매물대 보이시죠? 결국 이 매물대가 여기에서 롱탄 개미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아래에 있는 63.2K 매물대, 자, 이 구간이 어딘가요? 주봉에서의 주요 지지저항 매물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자리 텀에서 우리가 받아주지 못한다면 이 아래를 털면서 62K까지 털어볼 수 있겠죠. 근데 62K는 63K 아래에서 종가로 마감해서 털어버리는 자리가 나온다면 우리가 하방 이탈까지 어떻게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자리다. 왜? 63.2K 자체가 이 하락장을 이끄는 기본적인 기준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뭐라고 했어요? 주봉이 내려가도 이런 자리에서는 받아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이탈해서 그린다는 것만으로도 시간봉, 특히나 4시간봉으로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62K를 털 때도 종가로 마감해서 올려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괴랄하게 롱이라도 계속 털면서 올라가주는 무빙을 보여준다면 우리에게는 그래도 상승 모멘텀이 한 번 있다. 가격 방어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추격을 하려고 해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 사이에서는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사이는 지금 계속해서 무빙이 괴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사이
사이를 위로 뚫어주는 자리, 자 이런 데서 정찰병 보내서 여기 쇼 포지션 체크하는지까지 함께 봐도 되고요. 오히려 여기 넘었을 때 지지 돌파까지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66K까지 갔을 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조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67K까지 꼬리로 찔러줄 수는 있습니다만 66이 지금 조금 더 안전한 자리로 보이고 있다. 왜? 우리가 저항 구간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는데 이런 저항 구간이 지금 체크되고 있는 곳이 66K 부근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체크했을 때 66에서의 익절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근데 거기 나오기 위해서는 65.5에 있는 청선 매물대를 한번 제거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는 이 마의 괴랄한 구간을 좀 넘어줘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한 이 그림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치모쿠가 뭐예요? 일목구름이죠. 이 구름대는요, 두꺼울수록 지지 저항이 세기 때문에 제가 이번 장 절대 원웨이 돌파로 이렇게 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선 제가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일단 이전 고점을 어떻게 한번 따줘야 돼요. 우리 이전 고점을 따줬나요? 아직까지 못 땄다. 그래서 이 부근까지 완벽히 올라오진 않더라도 얘를 한 번은 따는 모션 정도는 해줘야 되고, 이걸 따고 나면 뭐가 나온다?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 유동성을 체크하는 구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다? 롱을 죽인다. 왜? 발산을 시켜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만약 위로 올라간다면 여러분 어디를 죽일까요? 자, 이 자리까지 죽이겠죠. 왜냐? 이 사이 텀에는 우리 지금 괴랄한 무빙이 나오면서 많이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나온다면 이렇게 가는 장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유동성을 체크하고 나서 무조건 상승으로 간다는 장담 100%는 할 수 없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 일목구름 지표를 활용해서 지금 얘가 그리는 그림이 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목구름 지표는 선행 지표죠. 그러면 일목구름 지표가 이렇게 크로스되고 얇아져야 우리가 이런 상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리플레이 통해서 우리가 한 요쯤 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전 차트 어떤가요? 지금 엄청나게 땜빵이 차있다. 자, 이럴 때는 뭐다? 아직 핑크색 선이 위에 있으니까 하락 기조가 강한데 이런 자리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위로 올라가고 반등을 치고 내려오면서 지금 선이 꼬이죠. 자, 이런 자리가 생기면서 유동성을 체크하면 뭐가 일어난다? 반등이 일어난다. 왜? 이 매물대 일목구름 지표가 얇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 지지 저항이 얇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가서 이거를 뭐 이만큼 올려줄지 저만큼 올려줄지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로 봤을 때 우선은 우리가 여길 체크해주는 게 원순서지 않을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길 체크 안 하고 그대로 떨어뜨리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격 방어를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가격을 써서 들어 올려야 되는 일인데 이 매수세를 쓸 만큼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나? 나중에 여기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겨우 여기 꼬인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라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매물대 정도는 한번 우리가 건드려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막 일목구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64K를 지켜준다면 그래도 이 자리를 딸 수 있는 요 흐름 정도는 요렇게 단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죠. 다만 오늘자 일봉이 이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내일 출발하는 일봉이 일목의 하단에서 저항을 맞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이 아래를 뚫어서 다시 한번 눌러서 기관행보로 가져가는 이 하락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상승에 대한 기조를 조금 더 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상승 기조를 이전 장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가져가느냐, 우리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가져가더라도 이탈 자리를 어디로 보느냐,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목구름을 봤을 때도 우리가 유동성을 체크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 자리에서 다 나가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는 체크를 할 겁니다. 여기가 61.7K 정도 부근이 되는데요. 우리가 기간 조정으로 조금만 더 버텨준다면 일목구름도 이 사이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자리까지 들어가서 요런 그림을 보여주면 조금 더 안정적인 무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트가 매번 저희의 마음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점을 통해서 매매를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결론적으로는 이 사이에서 뭔가를 자꾸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수익을 다 받고 시드를 지키실 분들은 지켜냈고, 그리고 익절하실 분들은 익절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다시 이탈하고 내려가면 평단이 좀 위험하실 거니까 매도를 하시고요. 다시 아래를 찌른다면 오히려 이 63.6K 그리고 이 63.6K를 벗어났을 때의 62K, 물론 종가 이탈로 완벽하게 이탈해서 하방을 그리는지 아니면 꼬리로 치고 이렇게 말아 올리는지에 대해서
롱 관점이 바뀌겠죠. 이런 자리를 봐주시는 게 좋고, 내가 만약 돌파 지지를 본다면 이 자리, 여기에 있는 저항권을 좀 없애고 이 괴랄한 무빙에 미친 장을 좀 돌파하고 나서부터 매매를 좀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 있는 쇼청산 매물대 65.5K 부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곳의 저항은 단기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정리해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괴랄한 장을 이어가지만 아래쪽으로 단기적으로 형성된 이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탈 자리들에서 모두 다 가격을 방어하면서 올려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독하게 롱개미만 많이 털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자 일본 캔들이 일목구름 안으로 들어왔던 점, 이것을 모두 보았을 때 상승적인 기조는 조금 살아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일봉이 어떻게 이 매도세가 길어지면서 64K를 벗어나서 종가 마감을 한다면 내일은 단기적으로 좀 눌리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간 조정으로 다시 일목구름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자리 위에서만 마감해준다면 우리에게 좋은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래도 힘들게 한 번에 올려주진 않아도 한 번에 롱텀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 전용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응원의 댓글 혹은 나이스라고 달아주시고요. 나머지 실시간 브리핑 계속해서 스터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